자, 총재님, 제가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나 틀리나? 한국은행은 국가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까? 네, 이자를 지급하는. 맞는 말이냐고요? 꼭 지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한국은행은 국가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그래요? 규정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떻습니까?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다 하여튼 일단 그 정확한 그 표현은 아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더 낫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법 체계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반 금융기관도 그렇고. 네. 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6조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제86조 1항에 한국은행은 국가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은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 돈 맡길 때는 정부가 맡길 때는 돈을 받고 이자 받고 있죠? 예, 다 그 이자를 수출을 목적으로 또 받고 있죠? 예. 그러나 한국은행에 맡겼을 때는 이자 지금 안 받고 있죠? 이자 안 주고 있죠?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안 줍니다. 안 주죠? 예. 자, 여기서는 지금 한국은행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저희들이 대출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 소위 상계를 해가지고 상계한다는 것이 내부 회의에 금통위 회의에 나옵니까? 회의록에 나옵니까? 아니 효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안 나오죠? 예. 상계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상계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없죠? 저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할 때 계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데이터를 안 줍디다. 그래서 다시 또 1년이 지난 지금 또 지적을 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지금 돈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 국고 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나 또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돈을 찾아 쓰기도 하고 모자라면 대출을 받기도 하죠. 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저희들은 이자를 증거합니다. 그죠? 네. 자, 정부가 예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금 이자는 안 주고 네.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 이자를 받고 왜 그래요? 대출 이자도 받을 거면은 예금의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에 분명히 이게 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대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그러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대출금도 정부 예금 잔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금에서 그들이 인출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절대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자, 대출을 일으켜서 할 때는 이자를 받는데 그런데도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한국은행에서 정부한테 대해서 대출금 이자를 받아내면은 정부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따라서 예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세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지금 받아본 보니까 9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약 4,792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지금 생산자 물가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의제 처리 방식이 더 좋습니까? 보합 처리 방식이 더 좋습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질문이셔서 제가 좀
예, 물가조사 방식에 의제 처리 방식하고 보합 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현재 의제 처리 방식을 합니까? 보합 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네, 부총재 보고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네,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도 모릅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 현재 지금 보합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IMF에서는 ROSC 한국 보고서에서 의제 처리 방식을 선택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IMF는 그게 아니다 라고 보합 처리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IMF 생산자 물가 매뉴얼 4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제 처리 방식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물가조사 방식도 국제 표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다른 나라와 상호 동일 비교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일이나 채소 같으면 계절 상품이 되는 거죠. 네. 계절 상품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네. 그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제 처리 방식이냐 보합 처리 방식이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예측 잘 하고 있습니까? 네, 물가 예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맞습니까? 그런데 좀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고의 인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행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죠? 네, 저희 물가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물가가 가장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공급축 충격에 의한 그런 예상이 좀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좀, 당초 예상과 빗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기료 한시나 같은 경우시 8, 9월의 물가를 각각 그 0.4%포인트씩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적 요인과 또 공급적 충격이 당초 본 것과 좀 괴리가 컸던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